자,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주제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뭡니까? 자, 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이게 좀 흥미로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뭔가를 정보를 알면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미래에 알게 될 정보를 미리 안다면 수익을 만들게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한 자료도 좀 섞어가지고 네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래 정보를 알면 수익 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말로만 수익이 네. 난다라고 보는 거하고 실제 아. 연구 자료하고 같이 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사실 조금 생뚱맞습니다. 네. 예, 뭐 주말 사이에 그 이제 예능 프로 중에 이제 유재석 씨 나오는 러닝맨 프로 네네.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방송국 방송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예, 거기 이제 주식 모의 투자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양세찬 씨가 200배를 벌었습니다. 아. 예, 50만 원으로 뭐 1억이 넘는 돈을 가상의 머니를 벌었는데 그게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그 과거 그 주식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 투자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능으로만 볼 것인가 생각했더니 이게 어슴푸레라도 그 멤버들이 주식 시장을 알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결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멤버들이 손실을 안 봤습니다. 다 수익을 봤기 때문에 자, 미래 정보를 어슴푸레라도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좀 혈압이 오르는 뉴스가 있었죠. 네네. 예, 뭐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역을 선침했다라는 의혹.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정보를 알 때 이게 이제 어떤 투자 수익을 만드는 이러한 원리가 녹아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오늘 방송 주제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끝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미래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러닝맨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되게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해서 대략 한 10년 동안의 주식 시장을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1년 동안 보유하는 방식으로 네네. 그 예능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재미를 위해서 뭐 정보 거래소 해가지고 미래 정보를 사는 네. 그러한 그 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요 미래 정보를 알게 되는 그 카드를 구입했을 때 주가까지도 알게 되거든요. 이 종목은 주가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건 명확한 뭐 주가에 대한 정보겠지만 질적인 정보도 같이 동반이 돼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말이 많은 네. 지석진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이 대충 알고 그리고 시장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10년 동안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 대폭락장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000포인트까지 막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었다 보니 그 러닝맨 멤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중간에 증시가 반토막이 났었다 그러면 뭐 몰빵 투자 뭐 그렇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예능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연 미래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느냐가 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 네네.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미래 주가는 몰라요. 네. 미래 주가는 모르는데 대신에 미래의 재무 정보를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초과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연구 자료 제가 좀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합니다. 네네.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예, 조금 가정이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연말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 시점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뽑는다. 네. PBR이 낮은 종목을 뽑는다 한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이용하는 재무 정보는 2020년 12월 재무 정보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뭐 빠른 거라고 해봐야 3분기 때 자료입니다. 9월, 네. 그렇죠. 요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뽑고 1년 동안 보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쭉 네. 종목을 보유한 그러한 케이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 자료는요. 우리가 1년 뒤에 네. 2020년 연말 기준이니까 2021년에 네. 2021년에 그 재무 정보를 알았을 때 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뽑았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수익률을 거두었을까? 그것을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저 PBR 종목과 고 PBR 종목분들 간의 수익률 격차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밸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상에 막대 도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빨간색 막대는 뭐냐? 우리가 1년 뒤에 네. 1년 뒤에 재무 정보를 알았을 때 네. 밸류 프리미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막대 도표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막대 도표는 현실적인 재무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에 저평가된 종목이 고평가된 종목에 비해서 얼마나 밸류 프리미엄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자, 우리가 현실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밸류 프리미엄은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대략 28.8%의 이제 밸류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래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게 좀 상상 이상의 수치가 나옵니다. 밸류 프리미엄이 이제 68% 가까운 매우 높은 밸류 프리미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1년 뒤에 재무 데이터를 안다. 네. 그러면은 거의 매년 손해 안 보고 네. 대박 수익률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8%다 그러면 68%의 수익이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이 68%가 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장 대비라는 개념보다는요, 이제 저평가된 종목의 반대 네네. 쪽, 그러니까 고평가된 종목과의 수익률 괴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미래 데이터를 알면 좋아요. 알면 그렇겠죠. 근데 그 혹시 이 우리가 밸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단 직관적으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밸류 프리미엄이 뭔지 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밸류 프리미엄은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거 이제 가치 투자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평가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추적한 다음에 네. 저평가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고평가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만큼 더 저평가된 종목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느냐. 네네. 그것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 많은 논문들이 저평가된 종목들의 어드밴티지, 우월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밸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평가된 종목을 미래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상상 이상의 엄청난 밸류 프리미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미래 수익률 혹시 다른 연구 사례를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밸류 프리미엄으로 설명드리면은 아이고 이것도 논문 같은. 지금 이미 머리가 아파요, 저는. 런닝맨으로 시작해서 이제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 예, 채널이 돌아가실까봐 걱정됐는데 네. 이 직관적인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저의 연구 자료는 이제 고배당 수익률, 네. 고배당 종목으로 종목을 뽑았을 때 이 누적 수익률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고배당 종목인데 현실적인 데이터로 네. 해가지고 현실적, 그러니까 미래 데이터를 아는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뽑았을 때 누적 수익률을 계산한 도표입니다. 고배당이라는 게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고배당 수익률이니까 네네. 이 배당 가치 기준에서 저평가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자, 현실적인 데이터로는 이게 이제 작년 연말이다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3월 돼서 주총해야지 그렇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데이터는 전년도 배당 수익률로 해서 계산된 거고요. 네. 그리고 미래 데이터를 안다는 것은 작년 연말이다 그러면
이번에 결정될 배당을 알고 투자를 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네네.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앞서 보여드린 밸류 프리미엄보다 더 직관적이실 것입니다. 네네. 자, 1990년 말부터 해서 2016년 말까지 자, 현실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고배당 포트의 누적 수익률은 3,821%입니다. 네. 이것만 해도 엑설런트하죠. 그런데 미래 데이터를 알게 되면요. 1000%가 넘어갑니다. 이거 100배가 넘어가는 네네.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미래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미래 데이터는 결국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안다는 건가요? 사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아는 거는, 그리고 거기를 매매 이용하는 건 불법이긴 한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작년 연말이다 그러면 재무 정보를 알려 그러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법이죠. 네네. 내부자 정보 거래 금지에 네, 그렇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자 정보 거래 금지 조항은 이거 생각보다 처벌이 매우 강해요. 그럼요. 예, 이뿐만 아니고 정보를 전달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정보 1차 수령자, 2차 수령자, 그렇죠. 3차 수령자까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친구의 친구까지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조항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네. 예, 미래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하고 싶으신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게 채널 돌리신 분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오늘의 이야기를 다 쉽게 말하자면, 뭐 재무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앞으로 잘 벌 거냐를 아는 거, 그러니까 돈을 앞으로 잘 벌 거냐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시 규정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네네. 있어요. 보통 이제 사업 보고서 공시다 그러면 기준일 이후 90일 이내거든요. 네. 벌써 이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마켓포인트에서 자주 언급드렸듯이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면은 거의 매달 리얼타임으로 네. 상장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을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죠. 네. 월간 수출 증감의 대략 절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네. 어슴프레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연말에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뭐 실적이 얼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순이익이 몇 퍼센트 증가 감소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랑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이번에 배당 수익률이 얼마 되겠네. 네. 그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래의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추 비슷하게 미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시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미래 정보를 스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미래 정보라고 하길래 이게 뭐 정보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었었고, 일단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삼으신 거는, 배당을 주는 기업이 그만큼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일단 추리고, 이거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예, 일단 그렇죠. 추리고, 그 다음에 9월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면 그 정도 배당은 주겠구나, 혹은 더 많이 벌었으면 예. 그 이상의 배당을 주겠구나, 이런 그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예.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건 배당뿐만 아니고 뭐 PBR, PSR, 퍼 등등 그렇죠. 모든 재무 지표에 네네.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노력만 좀 해주신다면 장기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큰 노력일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섹터 정도는 좀 꼽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